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했더니 갑자기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 할부금은 여자친구가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외제차였는데 이게 정말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될까요? 수급자가 가질 수 있는 차량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안타깝게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차량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10년 미만인 차량이라면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1,800만 원 상당의 차량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미만 차량의 경우 500만 원이라는 가액 기준을 무려 3배 이상 넘어선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할부로 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차량의 소유 형태가 일시불이든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할부금을 누가 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이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1,8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월 1,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만 5천 원 정도인데 차량 때문에 월 1,8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니 당연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 동차등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으로 등록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을 본인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가구별로 일대까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차량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새벽이나 야간에 소득활동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이거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생업용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게 되는데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를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1,800만 원 차량이 만약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800만 원에 월 4.17%를 곱하면 월 75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 100%인 1,800만 원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의 고가 외제차가 이런 예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기에는 차량의 성격이나 용도가 맞지 않고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10년 이상인 중고차로 바꾸거나 10년 미만이라면 5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당 차량을 실제 생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1,800만 원짜리 외제차가 생업용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처분으로 얻은 돈도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800만 원 차량을 1,500만 원에 처분했다면 그 1,500만 원이 예금으로 남아있게 되고 이것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분할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거나 기준에 맞는 저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2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보장비용을 징수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소득 인정액이 변동되면 다른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천 원이지만 의료급여는 95만 6천 원, 주거급여는 114만 8천 원, 교육급여는 119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량 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몰랐던 예외 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라는 기본 기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의 예외 조건, 그리고 기준 초과 10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 등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지만 실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소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